다시 독서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독서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독서만 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독서가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고, 새로운 기회도 얻고, 또 내가 힘들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24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매일 책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독서를 해야 할까? 자,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은 책을 보는 것이 지적인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통찰력을 갖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저도 집에 보면 책이 정말 산더미같이 제가 가장 많이 샀던 게 책인 것 같아요. 책을 집안 곳곳에 책이 있거든요. 뭐 화장실에도 있고 침대 맡에도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책이 굉장히 많고 또 저는 책을 사면 항상 책을 사요. 그냥 왜냐면 제가 줄을 긋고 뭐 그다음에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뭐 접어놓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책을 빌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사서 보는데 음, 자, 우리가 그러면 효과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시간이 없을수록 여러분들이 수동적 독서가 아니라 공격적 독서로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단 한 권을 읽더라도 자신을 바꾸는 계기로 삼은 사람은요, 100권을 읽고 무엇 하나 바꾸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하는 건 지적인 부분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로, 하마야토 레이토는요,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엘리트는 책을 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의아했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하버드 MBA 과정 2년제입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수가 약 1,800명 정도 되는데 이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인 곳인데 엘리트들은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수업 방식은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례를 던져줘요. 교수님이 사례를 던져주면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는 이른바 사례 연구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례 연구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사례 연구를 갖고 토론하는 방식이에요. 수업이 토론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경영 관리나 노무 관리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끌어내는데 사례가 적힌 자료를 교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미리 그 자료를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해결법을 찾아가지고 본인이 해결책을 갖고 와서 수업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회 수업이 80분인데요. 수업 전부가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교수님은 강의를 아예 안 하세요. 강의를 한 번도 안 하시고, 과제 도서나 교과서도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 강의도 안 하고 국적도 직업도 다른 한 클래스 90명의 학생이 아치형 교실에 모여 앉아서 그 교수진의 진행에 따라서 토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 해결책을 같이 토론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수업이라는 거죠. 자, 사례 대상과 과제도 특히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뭐 리더십, 관리, 전략, 마케팅, 회계, 재무, 윤리, 조직 등 2년 동안에 한 500개 이상의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토론에 들어오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루는 양이 어마어마하고 하루에 3개에서 5개의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토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다룰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양을 질로 전환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과를 나타낼 때는 처음부터 질적인 부분이 성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양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양 중에 질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질로 전환한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모든 정보가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정보나 시간이 제한된 가운데서 최소한의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연구법에서는 사례에 적힌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80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수업을 듣고 싶어요. 제가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문제가 닥치면 저도 이 해결 방법을 여기저기 찾아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막 뒤지거든요. 자, 저도 정말 이 비즈니스 수업을 MBA 과정을 듣고 싶은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많은 훈련을 통해서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읽고 연구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공부법이다. 그러니까 따로 책을 읽을 시간이 낼 수 없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경영대학원에서도 1000권을 읽는데요. 근데 1년에 1000권이라면 하루에 3권에서 4권을 읽는다는 얘기인데 경영대학생들은요 모두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0권을 읽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논문 쓸 때 굉장히 많은 책과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서치할 때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논문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 필요한 부분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1000권을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년에 1000권인데 경영대학생들은 모두 책을 거의 다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사례를 읽는데도 빠듯한 시간을 책을 읽는데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하라고 참고하라고 가지 도서를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교수님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고 오세요. 이렇게 구간을 지정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책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식을 입력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건요. 우리가 지적인 부분을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아웃풋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고 실행하고 내가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2년간 배운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독서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직접 실천해서 과제를 만드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한국 대학생 연간 독서량은 16건이고요. 반면 하버드 대학생은 연간 100건, 옥스퍼드 대학생은 연간 103건이라고 합니다. 자, 2015년도 독서 실태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매일 독서율이 8.4%,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OECD 국가 평균은 20.2%로서 우리나라보다 OECD가 거의 한 3배 정도 많죠? 자, 우리나라는 8.4, OECD는 20.2%. 그래서 매일적으로 습관적인 독서율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책을 읽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는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32.6%입니다. 들 이어서 아일랜드 31.5%, 덴마크 28.9%, 미국 26.9%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생들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고 싶은 책이나 아주 중요한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거나 저는 여러 번 다시 보기도 하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처음 보고 싶은 부분과 필요한 부분만 본 책도 한 권을 읽었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성인들의 독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10대 학생처럼 수능이나 대학을 가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또 인문학 소양을 자랑하기 위한 독서도 아니죠. 그리고 취업을 위한 독서도 아니고 우리 성인 독서법은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해결법의 목적을 둔 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많은 해결책을 책에서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물론 그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문제 해결 답을 알려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이용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독서법입니다. 키워드.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키워드에 관한 책을 찾아서 10권 정도 찾아 읽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키워드나 주식을 잘하고 싶다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책을 한 10권 찾아서 읽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 전문가 10명으로부터 조언을 최단 시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문제 해결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키워드 독서법입니다. 자, 두 번째 심리치유적 독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심리치유 방법 중에 독서치료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문제, 예를 들면 좌절,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등 여러 가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책을 읽고 그 구절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말이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말과 글을 통해서 위안과 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상담이나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혼자서 책을 통해 우리의 심리적 위안과 치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독서 토론이나 독서 모임을 참석한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그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갔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프라인 모임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도 있는데 어찌됐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책을 정해주거든요. 뭐 일주일에 어떤 책을 한 권 정해주면 그 책을 다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독서 토론을 위해서 저도 되게 꼼꼼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게 되고 또 사람들이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사람들이 캐치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 토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치유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생각을 듣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의 확장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감과 정서적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핵심적인 내용만 찾아서 읽는다.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되고 꼭 뭐 완독을 해야 되는 강박관념도 있을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그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처럼 해결책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만 얻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마 이런 방법은 논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논문 서치할 때나 아니면 논문을 위한 어떤 자료를 모을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책과 논문을 보고 한 줄을 인용하거나 참고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책을 읽었으면 그 정보를 나한테 어떻게 활용할까?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대학원 과정에서 시험 볼 때 오픈북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오픈북 테스트가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료는 나와 있는데 그거를 내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종합적인 사고와 이해력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는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자신만의 사고로 재탄생해서 내 철학으로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세이 쓸 때나 여러분들이 책을 쓸 때나 이럴 때도 타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주관과 내 사고와 내 철학이 꼭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글을 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세 권에서 네 권 동시에 읽기입니다. 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시간에 읽어야 되는 책이 있고 막 밥 먹고 너무 졸릴 때 잠 깨울 때 책 읽는 책이 있고 사무실에서 보는 책이 있고 화장실에서 보는 책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동시에 읽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지루하지 않고요. 또 때와 장소와 시간에 좀 적절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변에 다독과 친구를 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독과 책을 두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서점에 자주 나가거든요. 서점을 자주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도서관 같은 데도 많이 다녔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국회 도서관 같은 데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서점에는 자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자책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바일로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PC나 아니면 모바일로 이렇게 전자책 보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 자주 간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정보의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의 시대, 여러분들 주관과 철학과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을 만드는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바로 창의력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독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